네, 안녕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행하는 김산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친구 김진유님을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유라고 합니다. 뭐하고 사니 요즘? 요새 어. 똑같이 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러고 살죠. 감자 산책시키고. 우리가 보통 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뭐 뮤지션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너는 뭐라고 소개를 해야 돼? 그냥 김진유입니다. 뭐 하고 사는 거는 이미지 만들고 감사하게도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그런 거지. 요즘 뭐하고 살아? 요새 이제 작업 들어온 거 하나 마무리하면서 들어온 거 또 그거 준비하고 그러고 친구들이랑 심심하면 친구한테 전화하고.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은 뭐였어? 최근에 했던 거는 좀 약간 처음으로 뭔가 춤? 퍼포먼스 막 연습하는 거 가서 연습실에서 한 3-4번 보고 작업하면서 좋았던 거는 이번에도 줄콘티로 이제 작업을 해서 했는데 대표님이랑 회사 쪽에서 오케이 해주셔서 그 레퍼런스 이미지 작업을 하면 결국에는 그 이미지에 좀 갇히게 되고 비슷한 이미지가 생산되는데 줄콘티로 작업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난 좋더라고. 그냥 아예 어떤 이미지의 연관성에서 좀 벗어나서 머릿속에 상상되는 거를 현장에서 만들어낼 때 그때 좋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안 좋은 점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물론 디테일하게 적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원래 해오던 거에서 좀 다른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게 어려워하는데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난 더 재밌더라고. 그럼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줄콘티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너가 말한 것처럼 레퍼런스 이미지 없이 그냥 글로만 쭉 되어 있는 콘티인 거야? 예를 들어서 다 적혀 있어. 샷 사이즈, 그 다음에 인물 액팅 어떻게 되고, 조명은 어떻게 되고. 글로 이렇게 적어서 현장에서 이제 만드는 거지. 만들고 유동적으로 거리감이나 이런 게 안 나온다 했을 때 유동적으로 조금씩 살짝 변경하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 사전에 구상했던 어떤 그 콘티 안에서 좀 벗어나는 변수들이 생기면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줄콘티로 한다는 건 그런 거에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네?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나도 뭐가 정답이고 뭐 잘 모르니까 벗어나면 되게 괴로워했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벗어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장에서 생기는 어떤 에너지 막 이런 게 다 예측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열어두고 현장에서 뭔가 만들어졌을 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게 재밌는 것 같고 근데 그러려면은 거기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는 게 좋지. 왜냐면 거기서 벗어났을 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런 부분에서 미리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질을 해주고 대신 좋은 거는 그렇게 해서 벗어났을 때 다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좋은데? 라고 느끼는 어떤 그게 있을 때 다들 넘어가는 거니까. 그게 나는 오히려 더 뭔가를 만든다라는 개념에서 더 재밌는 것 같아. 외국 아티스트들이라고 해야 되나? 타일러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 예측되지 않은 어떤 컷들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는데 좀 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컷들이 그 한국 시장에도 좀 더 많아지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너랑 나랑도 전화를 종종 하니까 최근에 너가 작업을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춤추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가 안 해봤던 어떤 류의 작업들 이런 것들 하면서 너가 되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보기 좋더라고. 아까 너가 얘기할 때 옛날에 너가 처음 작업할 때면은 잘 모르니까 신경 쓰고 그랬다는 얘기도 했었잖아. 그래서 너가 처음 작업하던 때 얘기가 좀 궁금한데 그럼 영상을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맨 처음에는 이제 사진을 하다가 사진을 이제 어떤 선생님, 스승님이지 스승님 찾아가지고 저 사진 가르쳐 주세요 약간 이렇게. 그게 몇 살 때야? 그게 이제 23-4살인가? 4살? 24? 24 좀 되게 생각보다 늦은 나이네. 원래 패션 전공을 하다가 제대하고 나서 군대에서 이제 생각을 엄청 하다가 이제 자퇴를 해야겠다 하고 패션을 자퇴를 하고 자퇴하던 학교의 도서관에서 그 스승님의 사진집을 봤지. 너무 잘하시는 거야. 되게 동물적이고. 그래서 서울 와서 지내다가 찾아갔어. 가르쳐달라고 몇 번. 근데 그러면은 오케이 군대에서 생각을 하다가 자퇴를 결심했다. 근데 자퇴를 하고서 사진을 해야겠다까지의 어떤 연결고리가 그럼 도서관에서 스승님의 책을 보게 된 게 전부야? 아니지. 패션이라는 것 자체도 더 깊게 생각해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고등학교 때 우리 도시가 울산이라는 도시인데 우리 도시는 창작자가 나오기 되게 힘든 도시거든. 왜냐하면 되게
친구들 다 공장 다니고 바로 약간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친구들 되게 많단 말이야. 몇 살 안 되자마자 애들 다 막 돈 벌고 있고 그런 도시다 보니까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도 힘들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때부터 사실 패션을 한다고 선택한 것 자체가 그지 조금은 약간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었는데 막상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약간 이런 불만이 조금 쌓였지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인상주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인상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그림 사조에서 감정이라는 게 조금 더 들어가기 시작한 어떤 사조라 가지고 막 설레서 막 수업 시간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그림 제목, 연도, 작가 이름 시험 나온다 별표 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뭔가 와 여기서 4년 있다가 큰일 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혼자 이제 꿈틀꿈틀 대고 있으니까 근데 주말마다 또 맨날 서울 가서 막 라이언 맥길리 막 사진 좀 보러 가고 전시 같은 걸 보고 한국의 아라리오 갤러리 가서 트레이시 에민 작가들 그런 거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살까? 무슨 생각을 얼마나 깊게 했길래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창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막 이런 호기심만 가득했죠. 그러다가 이제 매체로 사진집을 막 보게 되고 근데 할 줄은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르쳐주세요 하고 한 또 2년 배우고 배우다 보니까 영상도 하고 싶은데 싶어가지고 영상은 이제 예대를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대를 가고 그러면은 너가 한 24 이때쯤에 그 사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스승님을 찾아가서 한 2년 배웠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너가 영상을 시작한 거는 사실상 20대 중후반인 거네? 맞아. 중반 정도 되게 바쁘더라. 거기서 이제 영상을 하고 배우고 이상한 영상 막 만들고 과제로 막 만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태식이 형이 이제 그 학교 사이트에 있는 영상을 보고 외주를 주고 그때 이제 첫 외주를 해보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내가 잘 모르는 시기니까 기세만 있고 이게 맞아? 라고 하는데 뭘 맞아? 지금 그럼 그때 태식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일을 처음 하게 됐던 건데 그때 처음 했던 일이 뭐야? 그때 처음 했던 게 돈을 받고 했던 거는 윤지영 씨가 처음 지영 씨 작업하고 그러고 이제 약간 암흑기가 왔어. 암흑기가 뭐냐면 이게 뮤직비디오 시장이라는 게 지금도 똑같은데 조금 이제 얘 좀 한다 약간 이런 애들 보이면 예산을 조금 높여서 또 줘. 조금 더 한다 싶으면 이제 아이돌 작업을 줘서 예산이 크니까 보통 감독들이 이제 그 K-팝 아이돌 시장의 비디오를 만들면서 이제 계속 이어가신단 말이야. 커리어 자체를. 근데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이제 뭔가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시스템이 똑같은 게. 그 테크트리라고 하지.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분이 엄청 강하게 들면서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지. 안 해.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고 이제 편집샵 알바 시작했지. 쉬는 날마다 근도형이라고 노을소스 다크룸인가? 그 암실 하시는 그 사진작가 형이 계시는데 그 형 암실 같이 작업실 쓰면서 사람들이랑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둘 작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해솔이 형 만나고 해솔이 형이랑 또 작업을 하고 해솔이 형이랑 작업하다 보면은 되게 특별한 접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형이 특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 덕분에 특이한 작업들이 쌓이면서 어떤 내 길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해솔이 형이 은인이지. 하고 싶은 거랑 돈 버는 거랑 같이 붙여서 생각할 수 있게 뭔가 길을 만들어준 게 어떻게 보면 해솔이 형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지. 형은 진짜 너 말대로 접근법이 특이한 사람이니까 많이 배웠지 그래서.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한테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일을 대할 때의 모습이든 간에 그냥 평소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엄청 재밌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형태까지 오게 된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계속 쌓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그러면 이 다음에 너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먼 미래에는 아마 영화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영화도 그냥 막 대단한 영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야 재밌잖아. 재미없냐? 보지 마라 그러면. 너가 언젠가 영화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늘 하기도 하고 너가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가 도대체 어떤 영화를 만들지가 상상이 안 되네. 나도 몰라. 우리가 얘기하는 도중 중간중간에 너가 그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너가 되게 아주 재밌는 인간이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가 그 불안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거든. 어떤 점에서? 남들이 사용하는 그 불안이라는 이미지와 너가 생각하는 그 불안의 이미지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너는 너가 불안할 때 너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불안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좀 궁금했어. 불안하면 그냥 불안한 걸 그냥 엄청 이렇게 표출되는 사람인 것 같고. 너가? 내가 느끼기에는. 어. 20대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 불안하니까 막 여기저기 삐죽대고. 불안하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진 건데 삐죽대는 게 어떤 거야? 삐죽대 너 봤잖아. 그 약간 네가 말한 그 비 맞은 고양이 모드. 비 맞은 고양이 모드. 그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인사하면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인사 대충 하고 이제 혼자 막 생각 계속 하고 이제 그런 느낌. 비 맞은 고양이 모드. 근데 요새는 그런 시간들 지내면서 이제 요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냥 마음으로 결국에는 세상을 이렇게 다 바꾸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한 것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을 잘 먹으면 세상도 다르게 보이고 그런 것 같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했었어가지고 요새는 상황적으로 세상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져도 불안의 파동을 만들 만한 그런 것들이 벌어져도 아직도 몸에 배긴 그게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는 그냥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좀 더 그렇게 보려고 하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존심이랑 체면이 없으면은 그게 더 쉽게 되는 것 같거든. 그지. 그 두 개가 모든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현장에서도 애티튜드를 보여주고 예전에는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뭐 이런 느낌이지. 며칠 전에 촬영장에서 애들 막 하고 있잖아. 막 마이크 잡고 모르겠다. 이렇게 할까? 나 잘 모르겠네. 어떡하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약간 이런 느낌. 대신 이제 작업은 더 잘 나오게. 그게 약간 근데 내가 추구하는 어떤 고수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 다가가기는 쉬운데 맞아. 사람은 본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싶은 거지.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불안의 개념에도 조금 맞닿아 있다고 난 느끼는 게 불안의 파동이 와도 그냥 이제 약간 긁적긁적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불안 잘 안 느끼거든. 이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든 건데 나한테 남아있는 그 너의 첫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이 새끼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거든. 처음 봤을 때.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너가 보여줬던 허허 약간 이런 모습들인 것 같아. 근데 너가 그런 모습만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되게 글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화를 얻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되게 많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서 계산을 때려봤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 맞아. 그러니까 단순히 바보라서 바보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내 내면에 어떤 단단한 거를 만들어 놓고서 더 주변을 편안하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단 말이지. 그래서 너가 속한 집단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가 미치는 영향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너의 어떤 영향들을 자기들도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모습들을 내가 그렇게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럴 때 더 느끼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겠구나 싶긴 해. 그게 뭔가 되게 띄워주는 것 같아서 좀 열받네. 이런 거 열받아 하거든. 그냥 내가 느꼈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외로움이랑 자유랑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러면 외로움이랑 조금 친해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사람이. 왜냐면 나는 외로움 느끼기 싫은데 또 자유는 느끼고 싶고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틈에서도 그렇고 사회 틈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외로움이랑 친해지면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되는 거지. 그거 먼저 하고 나니까 사람이 좀 건강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그게 찾아올 때 그때 이제 다시 지유나 감자나 단단한 것들의 사랑으로 다시 다잡고 그렇게 또 나아가고 약간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뿌리고 또 나가서 뿌리고 약간 회전하는 어떤 세상처럼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너가 말한 대로 이게 뭔가 강 물줄기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삶이란 게 이렇게 흘러 가가지고 결국 바다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라보기 나름이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리 미운 사람, 아무리 마음에 안 든 사람, 환경 그런 걸 마주해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또 다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근데 또 진짜 이 상도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으면 화가 나죠. 그게 이제 내 잘못된 습성. 이건 좀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약간 솔직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그게 이제 이게 뭔데 이게 이게? 약간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하게 되는 그게. 옛날에는 누가 나를 이렇게 찌르면은 너 찔렀지? 너도 찔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찔려도 타격이 없는 약간 물컹?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 요새는. 왜냐면 그런 사람들 마주하면 되게 뭔가 되게 이렇게 안정감이 들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한편으로는 그게 되면 인간이라고 볼 수 있나 싶기도 해. 그 성인의 그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들 어떤 노력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너는 그러면은 너가 영상을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사진이든 뭐든 창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너한테 들어오는 인풋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 세상 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랑 어. 뭐 다 그냥 살아가는 거에서 다 보고 듣고 뭔가 무의식에 내재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영화, 음악, 그러니까 진짜 세상인 것 같은데 뭔가 다 그냥 어디서든. 그렇긴 하겠다. 그럼 뭐 조금 더 알기 쉽게 영화라고 하면? 영화는 사실 세상에 진짜 난 나쁜 영화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요새는. 옛날에는 그냥 약간 좀 20대 때 학교 다닐 때는 약간 고수인 척 하고 싶으니까 시네필인 척 하고 싶으니까 뭔가 막 너 누벨바고 좋아하네? 약간 일부러 더 난 다치마을이 약간 이런 스타일로 누벨바고 좋아하는 애들 시네필들 약간 이렇게 다 해보고 그리고 또 막 더 삐뚤어져서 막 더 막 이제 어떤 끔 나누기 막 되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요새는 진짜 나쁜 영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쁜 영화 없다라는 건. 그 영화 틀면은 잠시 꿈처럼 일단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 영화관에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그걸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야, 근데 이게 나쁜 영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취향에 안 맞는 영화는 있는데 영화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겠다. 그냥 뭔가 그걸 만드는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냥 그걸 보고 잘할 수 있게 해준 거니까. 내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 특히 영화는. 그러면은 그냥 최근 한 1년 정도 사이 동안에 너한테 제일 재밌었던 영화는 뭐였어? 그 제목이 기억 안 나네. 봐도 되냐? 봐. 디어스킨이랑 디어스킨, 다 함께 여름. 다 함께 여름. 디어스킨 다 함께 여름. 두 개 진짜 재밌게 봤어. 다 함께 여름 지금 이 날씨에 보면 되게 좋겠다. 다 함께 여름 되게 재밌었어. 다 함께 여름. 그게 약간 내가 느꼈을 때는 되게 좀 내 취향 영화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평양냉면 같은데 살짝 평양냉면 같은데 옆에 살짝 조금 간 돼 있는 떡갈비 있는 느낌? 맛있겠다. 밸런스가 너무 좋은 거. 진짜 그러니까. 너무 좋아. 맛있겠다. 디어스킨 같은 경우는 평양냉면인 줄 알았지 하고 먹는데 면이 약간 녹두면 같은 느낌? 구체적이네. 나한테 내가 그랬어. 그런 영화들이 난 좋게 느꼈어. 음악도 좀 얘기해보자. 뭐 듣니 요즘에? 음악도 진짜 다양하게 듣는데 다양하게 듣는 것 같아. 그냥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느낌으로 그냥 아침에 눈 떠서 가사 없는 거 듣고 싶은데 하면은 요새 그거 잘 돼 있잖아. 짜주는 거. 그래서 그 어떤 이렇게 막 넘기다가 좋은 거 나오면은 그걸 라디오 만들어서 그냥 계속 틀어놓고 그런 식으로 들어. 특정 앨범을 찾아 듣는 건 되게 좀 몇 개 없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약간 하루마다 내 기분마다 좀 다르게 듣는 것 같아. 제일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제일 많이 듣는 뮤지션 누구야? 뮤지션은 원슈? 원슈타인. 원슈 많이 듣는 것 같고 원슈는 이제 그 어떤 바이브가 조금 약간 나랑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 개인적으로 그런 기분일 때 듣게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막 KTX 타고 고향 내려갔을 때 고향에서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바닷가 보이는 그런 데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가끔 이렇게 딱 듣고 원슈 플렉스 약간 그런 거 들으면은 좀 잔잔해서 좋더라고. 그 원슈를 듣게 된 이유가 내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아. 옛날에 아프리카 같이 갔을 때 원슈랑 거기 이제 핸드폰도 안 터지고 이렇게 노을 이렇게 지는데 노을이 이렇게 딱 지고 있는데 지원이가 이렇게 이런 턱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가사 쓰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뱉어보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걔네 약간 예술가 같아. 내가 그 직감적으로 그걸 좀 느꼈는데 어떤 에너지적으로 걔가 진짜 뭔가를 접근하는 대하는 그게 사람들한테 보이기로는 직업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의 원슈로 보이겠지만 그 음악을 대하는 태도를 내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투명하고 예술가 같다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걸 보고 나니까 지현이가 이제 뭐 어떤 가사를 뱉어도 어떤 음악을 해도 나는 좀 더 그 얘의 어떤 그걸 넘어서 생각하게 되지. 얘가 이걸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떤 생각이었을지 그걸 생각하면서 좀 더 듣게 되는 거고. 근데 원슛 덕분에 모든 뮤지션들한테 그런 마음을 조금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 약간 그 정도로 뮤지션들을 깊게 들여다본 적이 잘 없었어가지고 뮤지션들이 다 이렇게 음악 하겠구나. 뭔가 뚝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을 되게 깊게 하고 마음을 써가지고 영혼으로 이렇게 뭔가 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작업을 같이 하게 되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마 그때 경험들 때문이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 좋았거든. 가끔 생각나? 아프리카 갔을 때. 너 그때 뭐 그 레게 머리 하고 돌아왔잖아. 재밌었어. 재밌었겠다. 마지막 질문인데 너는 너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이 있어?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어? 에이,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나지 뭐. 난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는 다 그냥 그 사람들의 살아온 삶에서의 나를 보는 거고. 나는 그냥 그걸 받아들일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오늘 이렇게 저희의 친구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영상을 하기도 하는 김진유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재밌었니? 재밌었어. 별로 재밌는 리액션이 아닌데? 재밌었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좋다. 아무튼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새로운 게스트분과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